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2022년 10월호 책 읽는 의자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직한 야무진 사서 정혜승 작가님 이번 달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사서라고 해주니까 갑자기 힘이 막 나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뭐 독서 선생님이라고 하려다가 그거보단 사서가 좋네요. 네. 저도 다시 태어나면 고려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을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뭐 짧은 여행이라도 좀 다니시나? 국내에 갈 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많이 발견됐죠. 코비드 기간 동안. 네. 저 최근에 군산 다녀왔는데, 네. 와, 정말 군산의 재발견?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더라고요. 뭔가 의미 있는 스케줄로 꽉 차게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한데 오늘 고른 책에 대해서 왜 고르셨는지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10월 달에 무슨 책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책 2권 골라왔습니다.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파타고니아라고 아시겠지만 아웃도어 브랜드의 네.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가 쓴 책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수 있는 화제책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많이 사랑받았고 그리고 이거와 함께 그래 창업자의 이런 얘기를 할 거면 기업 얘기 하나 더 하자라고 해서 슈독 이건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라는 분이 쓰셨는데 걔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2권 골라봤습니다. 두 책 다 기업의 로고를 책등이나 표지에 디자인 요소로 해서 가장 사람들 눈에 익은 그런 이미지로 책을 광고를 한 것 같은데요. 두 기업이 뭔가 굉장히 액티브한 삶하고 관계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점도 있고 뭐 기업가의 이야기라는 점도 있고 뭘 포인트로 두 책을 고르셨나요? 2가지 포인트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자체가 둘 다 굉장히 특이한 출발과 그다음에 이제 철학. 파타고니아는 특히 좀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창업가가 둘 다 이른바 우리 말로 하면 좀 거치게 말하면 또라이? 완전히 모범적인 트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미친 일들을 파고들었을 때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런 게 재밌고 이게 이제 10월 책이 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9월에 나온 소식 때문이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렇죠. 파타고니아에 관련해서 큰 뉴스가 있었죠. 이본 슈나드라는 이 창업자께서 NYT에 인터뷰를 하면서 파타고니아 자기가 이제 창업을 했고 이 회사는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데 자기와 부인 그리고 2 자녀가 보유한 지분 100%를 통째로 기부한다. 그것도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게 원래 이 기업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한 30억 달러 규모의 그 지분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낯선 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일종의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교복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다들 기업에서 단체 구입하는 거예요. 파타고니아 조끼, 그다음에 파타고니아 재킷. 저는 사실 제가 이제 IT 업계에서 조금 있었다 보니까 저희 개발자 중에서 파타고니아 브랜드 탁 박은 그 티셔츠 입고 다니고 후드티 입고 다니는 사람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열광적인 팬을 거느리게 된 배경이 이분이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기업이 성장을 하면 사실 상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게 주식시장에 우리 지분을 내놓을 테니까 사실 분들은 주식을 사세요라고 이제 주주를 모집하고 주주들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가져가고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주가를 올리고 이제 성장을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특별한 철학을 갖고 만들어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좀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번에 지분을 기부를 하면서 내놓은 한 가지 그 슬로건이 있는데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다. Earth is now our only shareholder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자본주의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냐.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이분은 계속 그런 걸 꿈꿨고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악한 거나 다름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분을 통째로 내놓았어요. 자, 그럼 이 책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보면은 이분의 그 60년 경영 철학을 공개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년도에 나온 책인가요?
처음에는 2005년에 나왔어요. 사내 기업 자기 회사 직원들을 위한 경영 철학 매뉴얼 같은 책이에요. 오, 사보였어요. 뭐 사보 내지는 우리 기업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그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무슨 기업의 철학 매뉴얼 같은 우리 철학은 이거야라고 한 책이 한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됐고요. 네.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교재로 채택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뭔가 시대 정신하고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겠죠?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분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네. 이 책 자체는 2016년에 개정증보판을 냈어요. 초판을 쓰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더 커져야 되고 전형적인 기업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순히 좋은 성과가 아니라 압도적인 성과를 이런 기업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다른 기업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다. 100년 후에도 존재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우리의 고민,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의 철학 이런 걸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본인 소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60년 정도 사업가로 살아왔는데 이게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예컨대 뭐 자연의 적이 돼서 그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걸 부유한 사람들에게 쥐어주고 공장 폐수로 지구를 오염시킨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 주체. 이분 따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기업은 식량을 생산을 한다든지 질병을 치료하고 적절하게 인구 정책을 서포트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이성과 영혼을 저버리지 않고도 수익을 내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업이 어떻게 가능했는데 라는 일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하자라고 말을 해놓고 처음에 앞에 조금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홀딱 반해가지고 저 바로 파타고니아 매장 검색했잖아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지? 그러면서. 금사빠. 예. 원래 없었어요? 파타고니아 제품이? 저 사실 이분이랑 되게 비슷해요. 뒤에 네. 나오겠지만 저 옷 잘 안 사고요. 옷을 잘 안 사시고. 지구의 나로 인한 쓰레기를 더 늘리지 말자.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버티는 스타일이라 네. 파타고니아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제가 또 아웃도어 스포츠를 잘 안 즐기는 인간이라 그런 옷을 살 여유가 없었는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이건 팬심으로라도 좀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약간 아니 무슨 기업 창업가가 썼는데 이렇게 신도를 만드나? 뭐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막 쉽게 국어로 번역이 그렇죠. 되고 교재가 됐겠죠. 근데 이게 참 일단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자본주의의 본원적 악이랄까?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기업이 어떻게 이성과 영혼을 어디까지 안 줘버릴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읽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 수 같아요. 있죠. 네.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다 마케팅이고 장사 숙셈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조금 일관성이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한번 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까지도 네. 나는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확신 혹은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걸 스스로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쩌다 사장 뭐 이런 거였어요? 이분 좀 독특해요. 네. 캐나다에서 태어났고요. 이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딱 3년 받으신 게 전부예요. 오. 미장공, 목수, 전기공, 배관공 이런 거로 일하셨는데 아무튼 뭔가 손으로 해낼 수 있는 분이셨네요. 뭐든 그냥 부딪히면 뚝딱뚝딱 만드는 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분. 이분이 기억하는 아버지 에피소드에 그런 게 있어요. 벽난로 앞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그 벤치로 이빨을 툭 뽑으면서 치과 의사들은 괜히 쓸데없는 걸로 돈 받는다고. 예,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아버지인 거죠. 틀니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생리도 좀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무슨 소리 이게 뭔 소리야라고 싶은데 네. 아무튼 막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고 난데 이 집안이 이제 통째로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한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학교 적응이 안 되는 거. 못 알아듣겠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네, 가정교육하고 갭이 컸군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라왔는데 홈스쿨링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한테서 보고 집안에서 하는 생활하고 좀 이 전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받는 교육과 좀 달랐을 그런 것 같아요. 정형화된 자기는 좋아하는 게 등반, 낚시, 뭐 서핑 맨날 그런 것만 하고 돌아다니고 자연과 벗삼아서 살다가 암벽 등반에 약간 진심이었던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채로 끌려가다시피 군대를 간 게 주한미군이었어요. 주한미군이 됐어요. 주한미군으로 왔는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는 정말 좋은 산이 있구나.
그래서 70%가 산이니까요. 예, 우리나라는. 이분 정말 산 악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산에 다니기 시작해서 이분 쉬나드잖아요. 네. 쉬나드가 쉬가 CH인데 네. 뭔가 오기를 쉬나드로 한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다닌 길을 토대로 이분의 이름을 딴 길이 남을 정도로 인수봉해.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첫 창업을 64년에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38년생이니까 네. 한 26 이때 창업을 오. 하는데 왜 창업을 했느냐? 암벽 등반하는데 이 장비가 왜 없지? 그럼 이런 거 아까 있으면 좋겠다. 동네 대장간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산 타기 위해서 뚝딱뚝딱 만들다가 64년에 등산 장비를 만들면서 첫 카탈로그를 내보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무렵에 미국에서 페루 리마까지 네. 그러니까 해안 서핑을 하면서 온 바닷가를 헤집고 칠레 화산에서 스키를 타고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산에 오르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사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파타고니아 가야 되는데 비용 좀 마련해야 되니까 이거 팔아서 여행 가자. 그런 목적으로 그런 돈을 목적으로, 벌고.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죠. 연수익률이 1%밖에 안 됐고 계속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장비를 만들었으면 대량 생산을 예, 그거 해야죠, 하고 몇 년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쟁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64년에 첫 창업을 했는데 1970년에 쉬나드 이퀴먼트, 그러니까 쉬나드 장비 사업사 뭐 이런 건데 이 쉬나드 이퀴먼트가 미국 최대 등반 장비 공급업체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뚝딱뚝딱 쉽게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미국같이 큰 나라인데 그리고 맨날 등산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뭐 소규모로 생산하고 그러는데 어느새 그냥 최대 등반 장비 공급업체가 될 수가 있는 경쟁이 거예요? 별로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이 분들이 같이 한 모두가 네. 등반에 미친 사람들 너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처음부터 자연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피톤이라는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해머로 막 박아놓는 그런 장비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책에 사진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구나. 전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판 물건이 그 아름다운 암벽에 남아있는 거예요. 암벽이 흉하게 망가지고 있네? 우리 때문에? 이게 좀 팔리니까 다른 기업들이 피톤이라는 걸 따라서 만들 무렵에 우리는 손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알루미늄 초크라는 걸로 아이템을 바꿔요. 남들은 다 이제 자기네들 따라서 오기 시작했는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자연에 해로워. 이러면서 카탈로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카탈로그 보고 주문하면은 그 통신 판매를 했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1960년대 그때부터 카탈로그에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초크로 사업을 딱 바꾸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 팔아왔던 피톤이 이런 환경에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네. 우리랑 같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 동참합시다. 환경을 해치지 말고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등반가들은 산을 좋아해서 거기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자연에 대해서 다른 어디보다 큰 쾌락을 얻기 때문에 계속 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니만큼 안 먹힐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기업이 이 정도 이야기는 만들어줘야지라고 감탄한 맞아요. 대목이 어디냐면 카탈로그에 글 쓰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반다나 시바라는 그 되게 유명한 환경운동가라든지 제레드 다이아몬드. 네. 아니 뭐 이런 작가들이 그러니까 통신 판매 카탈로그에 거기 그런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우리는 그래서 연어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든지 이 산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물을 살리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비를 파는 거예요. 이분 사실 굉장히 비관적인 분이세요. 인간의 경제 시스템과 지구 시스템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대로는 우리 다 죽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분의 비관론의 출발이에요. 1973년만 해도 세계 인구가 40억? 네. 지금 70억. 2050년 조금 넘어가면 90억. 이분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의 자산, 이 GDP 같은 거 좀 말하자면 이게 매년 증가한단 말이에요. 2, 3%씩. 2050년이면 90억 인구의 수요, 자원의 수요가 3배에서 5배 정도는 부족할 거다.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지구는 파산이지. 그다음에 이제 기후 온난화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어느 나라들은 이제 물 밑으로 들어간다. 것이고 이상 기후 현상이 자꾸 늘어나고 근데
국제적으로 합의한 수준은 몇 년 내로 2도 상승하는 거를 묶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게 없잖아요. 이게 2도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선진국들이 연간 한 8%에서 10%의 탄소 배출량을 스스로 줄여야만 이게 가능한데 계속 환경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만 해도 우린 몰라라고 트럼프가 오히려 막 거부를 하기도 했고 들어왔다가. 선진국은 사실 큰 의지가 없어요. 네. 지금 상태로 가면 4도에서 6도 정도가 오를 것 같은데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물도 식량도 이제 온전치 않을 거야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뭐 약자가 시작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행성이 망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네. 지구 파산이 곧 눈앞에 있다. 불과 몇십 년 앞에 나와 있고.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동의하는 사람이 많고 거의 상식에 가까워진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훨씬 더 절박해요. 맞아요. 우리 어른 세대보다는. 살 날이 많으니까. 그렇죠. 제가 약간 끔찍한 숫자가 뭐였냐면 세계 경제가 1900년에 한 해 생산하던 총량을 지금은 17일 만에 생산한다. 생산을 한다는 건 지구의 리소스, 자원을 갖고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팔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활동이 사막화를 확산시키고 호수나 숲이 산성화되고 온실가스는 증가하고 1990년대에도 이런 경고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느냐.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 매출이 2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늘었다고 해요. 5배 늘었죠? 주로 장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비였는데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야, 그 등반할 때 바지가 자꾸 구멍이 나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지금 나와 있는 바지는 뭔가 천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옷을 만들기 시작해요. 80년대에는 옷을 만들고 있었고 70년까지는 장비 회사였지만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암벽 등반 요것만 하다가 서핑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스키를 할 때 이런 재킷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당히 사장 위주의 회사. 사장과 사장의 친구들. 이 회사 되게 독특한 게 인재를 전부 다 가족과 사돈의 팔촌, 뭐 삼촌, 뭐 그러니까 조카 이런 식으로 다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보스 앤 컴퍼니 그런 거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인재를 뽑을 때 산을 좋아하거나 바다를 좋아하거나 강을 좋아하거나 자연에 되게 푹 빠져있는 매니아들을 위주로 그래야 스스로 소비자가 되고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스스로 팬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뽑은 거예요. 옳은 방향이었네요. 그렇게 해서 사업은 커지는데 본인 말로 개인적으로는 전혀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족족 회사의 자산으로 집어넣었고 1984년에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84년에는 이미 슈나드 이퀴먼트하고 파타고니아라는 그 의류 브랜드하고 두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사옥에 산의 어린이집을 개설을 해요. 80년대 그랬다는 거죠. 1984년에. 그때는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이 120개밖에 없을 때래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아니 그래도 중요하지. 애 데리고 와서 일해야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원제는 Let my people go surfing.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하다가 서핑 가는 거예요. 실제로 본사 두 블럭의 바다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며칠은 휴가로 하자. 이걸 어떻게 정하냐. 우리가 휴가가 필요한 건 내일 파도가 그렇게 좋대요. 오늘 오후에 파도가 너무 좋으니까 서핑을 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사유가 되는군요. 파도가 좋다는 게. 사람에게 휴식과 휴가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또 서핑하면서 또 제품 개발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근데 우리 회사가 말이야 환경을 위한다고 했는데 좀 점검을 해보자. 이걸 아주 80년대부터 본 거예요. 그때 폐지를 재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뭐부터 했냐면 카탈로그 종이를 우리가 꼭 이런 종이를 써야 될까?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종이를 찾자. 그러니까 약간 흐릿하고 뭔가 잉크 인쇄도 잘 안 되는 종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뭐라 그러면 우리 반짝반짝하지 않는. 때깔이 조금 덜 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있는 종이를 바꿨습니다. 그걸로만 첫 해에 350만 킬로와트의 전기와 600만 갤런의 물을 절약하고 23.5톤의 오염물질의 배출을 막고 14,000그루의 나무가 잘리는 것을 막았다. 이걸 통계를 또 내놓은 거네요. 우리가 측량되지 않는 성과는 기업에서 일할 때는 이게 조금 난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 뭔가 숫자로 나와줘야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재생용지만 써도 달라집니다. 라든지 그런 맞아요. 거를. 그게 왜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 기부했다 이런 거를 왜 알리냐,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알려야지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섬유를 보는데 재생 폴리에스테르라는 게 가능하더라. 그러면서 1986년에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는데 우리가 말로만 할 건 아니잖아. 뭐 댐에 있는 생태계를 보호한다라든지 이 네. 숲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필요해라고 해서 이제 풀뿌리 환경단체에 수익을 기부를 하는데 무려 매년 수익 10%를 기부를 하자. 라고 해놓고 10% 기부로도 좀 그래. 우리 아예 그러면 이제 세전 수익 10% 혹은 총 매출의 1% 중에 큰 걸로. 이거 엄청난 결단인데 그걸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공개 기업이 아니라서 가능한 그럼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MBA 경영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매니지먼트 바이 앱센스. 부재를 통한 경영.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사장이 맨날 산 타러 가고 서핑하러 가요. 사장이 잘 자리에 없어요. 이분 창업자고 자기가 본인 대표이사인데 그래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원들이 사랑할 것 같은데 이 사장님. 그래서 되게 설득력 있는데 그래서 MBA 경영을 했어. 이것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MBA를 딴 게 아니라 MBA 부재로 경영을 했다는 의미에서 예, MBA. 자리를 비움으로써 이제 비움으로써 매니지먼트 하는 거. 먹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신박한 주어가 있나 이러고 샜는데 91년에 위기를 한번 맞아요. 네.